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강한 상승들 보인 뒤로 좀 조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선물 차트 상에서는 이때 고점이 396.25포인트를 좀 나면서 이 1파보다 C에 대한 1파보다 지수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좀 3에 대한 1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대로 무너지면서 지금 선물이 이때 같은 경우에 저점이 384.3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밀리면서 384.3포인트보다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러한 카운팅들은 좀 틀린 조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움직임들을 좀 주의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물 차트 말고 좀 코스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한 번 더 밀리면서 2909.82포인트보다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3과 4와 5로 이루어지는 조정이 있고 나서 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수정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때의 저점 2822.73포인트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이고, 요 카운팅들을 1과 2로 그리고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 4, 5로 보는 조정 뒤에 간다라고 하는 관점 또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1번 시나리오는 이때를 3의 1로 보고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2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서 이곳을 좀 5로 수정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볼 수 있되, 만약 이 두 가지 시나리오도 다 틀리고 더 밀리면서 3번 시나리오로 이 코스피 지수가 좀 2878포인트보다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좀 전반적인 보유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좀 현금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은 좀 이곳을 1과 2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75%보다도 좀 조정들이 더 많이 내려오면 이것이 좀 이일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1번과 2번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되, 좀 돌아오는 주중으로 더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2878포인트보다도 밑으로 하락한다면 좀 더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이전에 좀 대형주가 선물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선물 차트 상에 에서는 지금 조정들이 지그재그로 보이는 움직임 보인 뒤에 상승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림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구름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상에서 캔들의 종가가 지금 구름대를 이탈한 것처럼 대형주마저도 이뒤로 빠지면서 캔들이 구름대 밑으로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도 보다도 좀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현금 확보를 좀 최대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번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고서 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피가 2878포인트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더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982.14포인트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선물 차트 상에서 396.25포인트보다도 위로 올라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좀 더 3에 대한 3파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번 주에 코스피 움직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기준선은 깨진 상태이나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 접근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코스피를 좀 상방으로 보고 3의 1로 보고 있는 만큼 좀 구름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더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좀 완성차 종목들도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더 보유하고 있긴 하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이대로 밀리면서 지금 구름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을 보다 더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환선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 번씩 정리하셨다 하실지라도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되, 아직 저는 매도하지 않고 좀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아직까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은 생각됩니다. 얘도 기준선도 위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한 번 더 다 돌파한 만큼 보다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한번 꺾이지 않는 내에서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좀 좋은 움직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KTNG입니다. KTNG도 뭐 아직까지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얘도 좀 배당락 이후에 좀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 뒤에 상승에다가 걸고 있는 만큼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로텍입니다. LG로텍 좀 좋은 움직임들 좀 나왔습니다. 요날 기준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중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밀리지 않고 지지받고 상승 나오면서 전환선을 돌파하는 자리 추가 매수했고 더 상승 나오면서 이때 고점마저도 한 번 더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에 대한 매수를 좀 다시 했습니다. 때문에 요것도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서 RSI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도 한 번 더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곳이 또다시 좀 최고점에 꼭지어서 이대로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뭐 구름 깬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정리가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받고 상승하고 있는 만큼 동일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RSI가 과매수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충분히 매수에 대한 이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도 뭐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한번 정리하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밀리지 않고 상승 나오면서 뭐 전환선 돌파하고 이때 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추가 매수가 또 다시 가능하겠지만, 뭐 아직은 한 30% 정도 뭐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구름대 안에서 기준선 물고 있는 만큼 이대로 좀 더 상승 나온다면 충분히 구름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좀 더 양봉 붙으면서 기준선 위로 안착하고 구름 밖으로 나간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만약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과 구름들을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전환선을 깨거나 뭐 기준선을 깨거나 하는 움직임들 보인다면 뭐 그런 때마다 한 번씩 뭐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뭐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뭐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갔다면 좀 더 매수 접근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저항받고 밀리고 있는 만큼 아직은 좀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상승에서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이대로 좀 더 밀리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 받은 뒤로 상승에 대해서 걸고 있는 만큼 좀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DBI텍입니다. DBI텍도 뭐 아직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기준선들 지지받으면서 이때 고점 돌파 자리 RSI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한 번씩 더 매수를 한 상황이고, 동일하게 이대로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지 않는 내에서 계속해서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배당락 맞은 이후에 동일하게 기간적인 조정 뒤에 상승을 걸고 있는 만큼 좀 더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RSI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구름 깬다면 한 번씩 더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대로 밀리는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상승하면서 한 번 더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뭐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한 30%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캔들 기준선과 구름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좀 매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뭐 기준선 깨고 전화선 깨지 않는 데에서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동일하게 상승들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 돌파하거나 뭐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밀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은 이런 자리들에서부터 안전매도 주장한 뒤로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한 번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캔들 올라가지 않는 내에서 좀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뭐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한 번 더 기준선과 구름도 위로 올라간다면 좀 더 매수에 대한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뭐 전화선 깨지는 자리 정도 돼서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는 만큼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이런 식으로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두 번 비중 정리한 뒤로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뭐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보다도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때는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나온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좀 배당락 좀 채워준 뒤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후행스핀이 구름대의 지지마저도 이탈하는 자리 나온다면 그런 때에는 좀 더 완전 매도로 보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얘도 RSI 깨지고 기준선 깨지면서 한 번씩 비중 정리했음에도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좀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뭐 이대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이때 고점 돌파하거나 뭐 RSI 같은 것들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지금은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한 추가 매수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 파크시스템즈도 아직까지 나온 비중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들 한 뒤로 나온 비중 가져가고 있는데, 구름대마저도 캔들이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지받으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 더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구름대 상단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 더 상승하고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좀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에서 했었던 한 50% 정도 비중 정리한 뒤로 남은 비중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좀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남은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기준선에 대한 지지받고 구름에 대한 지지받으면서 좀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동일하게 이대로 상승들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매수,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기준선을 깬다면 부분 정리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고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대로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구름대 상단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뭐 더 올라가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나온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늘현대시멘트입니다. 하늘현대시멘트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좀 살짝 깼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도 좀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확실하게 좀 안착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좀 더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밀리면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스테이크입니다. 에이스테이크도 정찰병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캔들 올라가지 않는 내에서 계속해서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기준선과 전환선을 깨는 자리들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캔들이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나온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배당락 맞은 이후에 기간적인 좀 조정들 나온 뒤로 상승에 대해서 걸고 있는 만큼 좀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좀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략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좀 솔리드까지 함께 보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에 코스피 움직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수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